지사님, 지난 21년 12월 대통령 처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직접 수사 의뢰까지 진행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경기도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대통령 처가 일가와 적극적으로 유착되어서 서류를 위조해서 사업기간 소급 연장을 하였고, 또 대통령 처가회사에 17억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특혜 의혹이 있어서 장모 최은순 등을 포함해서 수사에 의뢰하셨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경찰 수사가 발표되었는데 이 양평군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이용 행사만 기소되고 개발 부담금 면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처가 일가에서는 장모 최 씨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처남과 회사 직원들만 기소됐었습니다. 이게 사실 뇌물이나 유착 관계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 장모 최 씨의 사기 혐의도 좀 포함될 수 있어 보였긴 한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를 국민들 시각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보시는 시각이 있겠죠. 이 수사 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 오늘도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종정원 관련해서 이 변경한 것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도 도로공사 국감에서는 국토부가 용역 업체에 외압을 넣어 일부 공문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대안 노선 마련 과정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지사님 역시 지난 7월과 8월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죠. 그리고 네. 처가 일가 특혜 의혹을 사는 대안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 의견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천준호 의원님도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이 대안 노선 과정에서 경기도 배제의 문제를 저는 좀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 이 공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 공문은 22년 7월 제1차 국토교통부 발신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련 기관 협의 요청 공문입니다. 그런데 수신자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지사는 제외되어 있고 대신 양평 군수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정책성 평가 자료에도 2021년 5월 KDI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2022년 3월 29일 국토부 개차를 거친 민간업체가 4월에 국토부 측에 제출한 서울 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가업 수행계획서에도 경기도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이 번번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도 12월 국토부 정책성 평가 자료 중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항목에서는 경기도 중점 추진 사항에 따르면 해당 사항 중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항목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포함됐다며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상식이고요.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월 국민의힘 소속 양평 군수가 취임한 직후 국토부 측에서 처음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에서는 경기도를 보란듯이 배제했습니다. 지사님, 이렇게 경기도가 배제된 채로 결정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강산면 종점 대안 노선의 경우 경기도가 이렇게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파란 줄이요. 그러니까 파란색 줄이 굵은 파란색 줄이 이제 이 대안 노선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국지도 88호선 그리고 지방도 325호선 등 지사님께서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이 이 경기도 도로와 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경기도 입장이 반드시 이렇게 좀 들어가야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논의될 수 있는 과정인 게 명확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는 대안 노선 확정된 후 아까도 천준호 의원님도 언급했지만 형식적으로 23년 1월 2차 협의회만 참석하셨죠. 네. 이게 저도 그래서 타 고속도로 사례도 좀 봤습니다. 이 상위 지자체의 단위 의견서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양평 쪽만 이제 참여시켰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외에 다른 수도권 밀접 고속도로 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봤더니 노선안 관련해서 광역지자체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관계기관 협의에도 참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PPT 보시면 계양 강화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계획 노선에 대한 인천시의 검토 의견서인데요. 만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화를 마련했던 국토부 방식대로면 이 의견서는 인천시가 아니라 계양구 혹은 강화군이 제출했어야 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인천시가 이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다음 한국도로공사가 김포 파주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별로 주고받은 공문 목록입니다. 이 공문 수발신 목록만 보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공사가 김포시나 파주시가 아니라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자주 소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지사님이 이렇게 타 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해 보아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 노선을 급작스럽게 조성하면서 일방적으로 경기도 의견이 배제됐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지사님 의견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차 협의 때는 저희가 배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원안과 저희 그 경기도의 그 도로들 아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네. 국지도 88호선과 또 철도하다 간선 내지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희 의견을 듣고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빠져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도의 의견들이 항상 같이 검토 의견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포함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절차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